동생을 말리러 한국에 갔던 폴란드 변호사가 오히려 먼저 한국에 정착하게 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류 드라마에 빠진 동생의 국제 결혼을 막으려 했던 32살 바르샤바 출신 로펌 변호사의 예상치 못한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건 절대 안 된다. 당장 폴란드로 돌아와라. 7개월간 동생의 한국 정착을 강력히 반대했던 언니는 결국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계기로 직접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한국 땅을 밟은 현실주의자 언니가 단 일주일 만에 보여준 반응은 가족 모두가 상상도 못했던 완전한 변화였습니다. 몇 달 후에는 동생 쪽이 아니라 언니 쪽에서 먼저 나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깜짝 놀랄 고백을 해왔다고 합니다. 평생 계획적이고 냉철했던 언니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두 자매의 놀라운 한국 정착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저 자신도 아직 믿어지지 않거든요. 평생 현실적이고 냉철하다고 자부했던 제가 이렇게 완전히 바뀔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태어나고 자란 안젤리카라고 합니다. 올해 32살이고 바르샤바 시내 중심가에 있는 대형 로펌에서 국제계약서 검토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저, 그리고 7살 어린 동생 마르타 이렇게 4명이에요. 아버지는 바르샤바 시청에서 30년째 공무원으로 일하시고 어머니는 초등학교에서 20년 5년간 교사로 근무하셨는데 몇 년 전부터 당뇨와 고혈압으로 쉬고 계십니다. 저희 집은 바르샤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주택가에 있어요. 3층짜리 단독주택인데 1층은 부모님, 2층은 제가, 3층은 마르타가 쓰고 있었죠. 그런데 마르타가 한국에 간 뒤로는 3층이 텅 비어 있어서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안젤리카는 정말 믿음직하다. 동생 마르타는 너무 꿈만 꾸는 애라서 걱정이지만 안젤리카가 있으니까 안심이다. 정말 그랬거든요. 저는 10살 때부터 가계부를 썼고 중학교 때는 가족 여행 계획을 제가 다 세웠습니다. 대학교 입학할 때도 장학금을 받았고 법학과에서 줄곧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어요. 로펌 입사 시험도 한 번에 통과했고요. 하지만 마르타는 아이고, 이애 얘기만 해도 한숨이 나와요. 어릴 때부터 만화책 보고 드라마 보고 음악 듣기만 좋아했거든요. 공부는 겨우겨우 따라가는 수준이었고 늘 언니, 이거 어떻게 해? 하면서 저한테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4년 전부터 마르타가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처음에는 겨울연가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정말 끝이 없었어요.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 도깨비, 하루 종일 한국 드라마만 보고 케이팝 음악만 듣고 한국어까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나는 게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마르타가 갑자기 안녕하세요라고 한국어로 인사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죠. 마르타야, 갑자기 웬 한국어야? 엄마, 한국어 너무 예뻐요. 그리고 한국 남자들이 여자한테 정말 잘해줘요. 저는 그때 정말 황당했습니다. 마르타야, 현실을 봐.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야. 실제로는 다를 거야. 하지만 마르타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한국 음식 만들기에 도전한다고 집 부엌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고 한국 화장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집에 택배 상자가 쌓이기도 했어요. 그러더니 작년 여름에 갑자기 언니, 나 한국 어학연수 가고 싶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하셨지만 마르타가 대학교 졸업 선물로 달라고 하도 조르니까 결국 허락하셨습니다. 그래, 한번 가봐. 현실을 직접 경험해보면 정신을 차릴 거야.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몇 달 있으면 한국 생활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깨닫고 돌아올 거라고 말이에요. 특히 마르타는 혼자서 뭔가 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르타가 한국에 간 지 3개월 만에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그때가 작년이었는데 시차 때문에 밤 11시쯤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나 정말 행복해. 목소리가 너무 밝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마르타는 조금만 힘들어도 금방 짜증을 내는 애였거든요. 폴란드에서는 친구들과 약간만 다퉈도 울면서 집에 와서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곤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 모든 게 너무 좋아. 저는 그때도 처음이니까 신기한 거야. 조금 더 있으면 힘들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르타의 전화는 더 밝아졌어요. 언니, 나 한국어 수업에서 정말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났어. 브라질 친구, 베트남 친구, 일본 친구, 그리고 한국 남자들이 정말 젠틀해. 특히 기억에 남는 게 마르타가 한국에 간지 5개월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 마르타가 보내준 사진들을 보고 정말 놀랐거든요. 친구들과 함께 한국 전통 음식을 먹는 사진, 한복을 입고 궁궐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무엇보다 마르타의 표정이 정말 밝았어요. 폴란드에서는 늘 우울해 보였는데 한국에서 찍은 사진 속 마르타는 정말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피부도 좋아 보이고 뭔가 자신감이 넘쳐 보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올해 2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마르타가 화상통화로 연락을 했는데 평소와는 뭔가 달랐습니다. 표정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언니, 부모님, 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걸 말이에요. 마르타가 그렇게 진지한 표정을 짓는 건 처음 봤거든요. 마르타야, 무슨 일이야? 혹시 어디 아픈 거야? 그때 마르타가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한국에서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싶어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부모님도 저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마르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아예 폴란드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마르타야, 너 정신 차려라. 몇 개월 있었다고 그런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해? 그런데 마르타의 대답은 더 놀라웠어요. 엄마, 저 정말 진지해요. 정우라는 분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가족들도 다 좋으시고 저를 정말 아껴주세요. 저는 그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거든요. 마르타, 너 지금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야. 드라마에서 본 것들이 전부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몇 달 만나본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하지만 마르타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언니, 나 정말 행복해.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 정우는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리고 저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줘. 마르타야,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겉으로만 좋은 척하는 걸 수도 있잖아. 그런데 마르타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언니, 정우가 아플 때 밤새 병원에서 돌봐줬어. 그리고 제가 폴란드 음식이 그리워한다고 하니까 직접 인터넷으로 찾아서 만들어줬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의심해?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한편으로는 마르타가 행복하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현실적인 선택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안젤리카야, 내가 한국에 가서 마르타가 어떤 상황인지 직접 확인해 줄 수 있겠니? 엄마, 제가 왜 가야 해요? 저도 일이 바쁘다고요. 내가 가장 현실적이고 냉정하잖아. 마르타가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난 건지 아니면 그냥 한국에 대한 환상 때문에 그러는 건지 확인해줘. 엄마는 건강도 안 좋고 아빠도 직장 때문에 오래 쉴 수 없어. 솔직히 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 중요한 계약서 검토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케이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엄마, 정말 제가 가야 해요? 전화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안젤리카야, 부탁한다. 내가 직접 가서 봐줘. 그래야 엄마 마음이 놓일 것 같아. 어머니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회사에 2주일 휴가를 신청했어요. 알겠어요. 제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마르타 정신 차리게 해서 데리고 올게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솔직히 그때까지도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타를 설득해서 폴란드로 데리고 올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크고 깨끗할 줄은 몰랐거든요.
폴란드 바르샤바 공항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인천공항은 정말 다른 차원이었어요.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거리고 천장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더라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제가 여권을 떨어뜨렸는데 뒤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주워주시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영어로 말이에요. 그리고 미소까지 지어주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외국인한테 이렇게 친절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마르타가 마중을 나와 있었는데 첫눈에 봐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피부가 정말 좋아졌고 머리도 예쁘게 했고 뭔가 자신감이 넘쳐 보였거든요. 폴란드에서는 늘 후드티에 청바지만 입고 다녔는데 그날은 정말 예쁜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와줘서 고마워. 어떻게 이렇게 예뻐졌어? 마르타가 저를 꽉 안아주는데 향수 냄새가 정말 좋았어요. 폴란드에서는 향수 같은 거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달콤한 꽃향기가 났습니다. 마르타야, 너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뭔가 어른스러워 보여. 언니, 한국 와서 정말 많이 배웠어. 아, 그리고 정우도 같이 왔어. 소개시켜줄게. 그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 남자가 저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깔끔한 인상이었는데 정말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정우라고 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깊게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폴란드 남자들은 보통 손만 흔들거나 가볍게 안녕하고 끝나는데 이렇게 정중한 인사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어색하지 않고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안젤리카예요. 마르타가 평소에 정우 씨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마르타가 누님 얘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마르타와 사귀는 걸 걱정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정우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니까 오히려 좋았습니다. 솔직하고 당당해 보였거든요. 네, 솔직히 걱정은 되죠. 마르타가 아직 어리기도 하고 당연하시죠. 저도 누이가 있다면 똑같이 걱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정우가 제 캐리어를 자연스럽게 가져가면서 무거우시죠? 제가 들고 갈게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타한테도 피곤하지? 차에서 쉬어라고 하면서 정말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충격은 차를 타고 가면서 시작되었어요. 서울 시내가 이렇게 깨끗하고 체계적일 줄은 몰랐거든요. 도로 위에 쓰레기 하나 안 보이고 건물들도 정말 현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질서를 잘 지키더라고요. 언니, 어때? 생각보다 괜찮지? 마르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응. 정말 깨끗하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조용해? 한국 사람들은 대중교통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해요. 정우가 설명해 주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봤는데 사람들이 정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전화를 받아도 작은 소리로 하고 음악을 들을 때도 이어폰을 꼭 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임산부 한 분이 올라타셨는데 바로 3명이 동시에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자연스럽게요. 임산부분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니까 그분들도 천만에요라고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저런 건 자주 봐? 언니, 여기서는 당연한 일이야. 나도 처음에는 놀랐는데 지금은 익숙해졌어.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있는데 정우가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거나 산 게 아니라 제 취향을 먼저 물어봤더라고요. 누님, 커피 좋아하세요? 아니면 차를 더 좋아하세요? 아, 커피 좋아해요. 그럼 이거 드셔보세요. 한국에서 유명한 커피예요. 만약 입맛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었는데 이런 세심함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정우가 친구를 소개해줬어요. 태연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정우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정말 차분하고 믿음직해 보였거든요. 안녕하세요. 태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역시 정말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처음 와봤다고 하니까 눈이 반짝이면서 서울 구경시켜드릴게요. 어디 가보고 싶은 곳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특별히 가고 싶은 곳은 없어요. 마르타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 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럼 마르타가 평소에 자주 가는 곳들을 구경시켜 드릴게요. 그래야 마르타의 일상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부터 태연과 함께 서울 곳곳을 다녔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먼저 인사동 전통 찻집에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은은한 차 향이 코끝에 스며들었어요.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이런 곳에서 마르타가 시간을 보내는군요. 네. 마르타가 여기서 한국어 공부도 하고 다른 나라 친구들이랑 만나기도 해요. 생각보다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와요. 태연이 차를 우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찻잔을 따뜻하게 데우고 적당한 온도로 차를 우려내는 모습이 정말 능숙했거든요. 태연 씨, 이런 걸 어떻게 다 알아요? 아버지가 차를 좋아하셔서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마음이 복잡할 때 차를 마시면 정말 평온해져요. 그리고 북촌 한옥마을도 갔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전통 건축물들이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면서 태연이 하나하나 설명해줬어요. 저 한옥은 500년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옛것과 새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다니. 그게 한국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으로 발전하는 것. 태연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이 사람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다 깊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배려심이 깊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동대문 시장에 갔을 때였는데 시장 아주머니들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거든요.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아시고도 더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어서 와. 예쁜 외국 아가씨야. 이거 맛있는 거야. 하나 먹어봐. 한 아주머니가 떡을 하나 주시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정말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셋째 날 밤에 마르타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얼굴이 하얘져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마르타야, 괜찮아. 어디가 아픈데? 언니, 배가 너무 아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외국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정우에게 급히 연락했더니 10분도 안 되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더라고요. 일단 병원부터 가야겠어요. 제가 택시 부를게요. 정우야, 미안해. 이런 일로 폐를 끼쳐서.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죠. 병원에 도착해서 정우가 모든 접수를 다 해줬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할 때도 통역을 해줬고요.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주고요.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체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한국 병원 시스템이었어요. 진료비가 정말 저렴했고 모든 과정이 정말 빨랐습니다. 간호사들도 정말 친절했고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발달된 줄 몰랐어요. 네. 한국은 의료보험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외국인도 보험 들면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태연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태연 씨, 정말 신기해요. 처음에는 마르타를 설득해서 데리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더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연이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더 머물러 보시면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까요? 저는 평생 계획대로 살아왔는데 때로는 계획에 없던 일들이 더 소중할 수도 있어요. 인생이 더 풍요로워질 수도 있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늘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뭔가 다른 제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충동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충동적인 게 아니라 마음에 솔직해지는 거 아닐까요? 태연의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넷째 날에는 정말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르타와 함께 홍대 카페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언니, 정말 놀라워. 언니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뭐가 변했다는 거야?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 폴란드에서는 늘 딱딱하고 진지해 보였는데 지금은 정말 부드럽고 따뜻해 보여. 마르타 말이 맞았습니다. 저 자신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의 나으리 저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날 밤에 일어났어요. 태연과 한강공원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태연이 걸음을 멈추더라고요. 안젤리카 씨,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이에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정말 두려웠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태연의 질문에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강공원의 밤바람이 볼을 스치면서 지나가는데 강물에 비친 불빛들이 반짝반짝 흔들렸어요. 마음이 정말 복잡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태연 씨, 저 정말 모르겠어요. 이런 기분이 처음이라서요. 괜찮아요. 급하게 답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이 어떤지 느껴보시면 되니까요. 태연이 정말 다정하게 말해주는데 그의 목소리가 참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폴란드에 있는 가족들, 제 직장, 그리고 마르타의 미래까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마르타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어요. 언니, 우리 진짜 중요한 얘기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이야? 또 어디 아픈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언니가 태연 오빠를 좋아하는 거 다 보여.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티를 냈나 싶어서요. 거울을 보니 정말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마르타야,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언니, 나 바보 아니야. 어제 밤에 집에 들어올 때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잖아. 살면서 언니가 콧노래 부르는 거 처음 봤어. 마르타가 웃으면서 말했는데 그 웃음이 정말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콧노래를 불렀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뭐가 문제야? 언니도 행복할 자격이 있잖아. 평생 나만 걱정하고 살았는데. 마르타야,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잊었니? 너를 설득해서 데리고 가려고 온 거야. 그때 마르타가 정말 진지하게 말했어요. 언니, 솔직히 말해줄게. 나도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 혼자 외국에 와서 언어도 안 통하고, 음식도 안 맞고, 친구도 없고, 정말 울고 싶었어. 마르타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정우를 만나고, 여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정말 행복해졌어. 그리고 언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폴란드에서는 늘 피곤해 보이고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는 정말 편안해 보여. 하지만 그날 오후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우와 태연이 함께 와서 저희를 어디론가 데려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누님, 오늘은 정말 특별한 곳에 가볼까요? 어디인데? 비밀이에요. 가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니까 정말 아름다운 곳이 나왔어요. 남이섬이었는데 가을 단풍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나무들이 온통 빨간 옷과 노란 옷을 입고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와,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곳이 있다니.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해요. 겨울연가 기억하시죠? 정우가 설명해주면서 사진도 찍어줬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일본에서 온 할머니가 한국어로 정말 아름다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한국 드라마 보면서 배웠어요. 한국이 너무 좋아서 매년 와요. 그 할머니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온 젊은 커플, 태국에서 온 가족들까지. 모두들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우야, 여기 오는 외국인들이 다 이렇게 좋아해? 네.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고 정말 감동받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사계절의 변화를 이렇게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거든요. 그때 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안젤리카 씨, 이런 풍경을 1년 내내 볼 수 있어요. 봄에는 벚꽃이 온 나라를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여름에는 푸른 산과 바다가 시원함을 주고, 가을에는 이런 단풍이, 겨울에는 하얀 눈이 모든 걸 덮어줘요. 태연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정말 충격적인 전화가 왔어요. 폴란드에서 어머니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시차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였는데 폴란드는 오후 5시였죠. 안젤리카야, 어떻게 지내니? 마르타 좀 어때? 엄마, 마르타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럼 언제 돌아올 거니? 아빠가 계속 물어보시고 회사에서도 연락이 와. 그 순간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사실 저도 조금 더 있어 보려고 해요. 왜? 무슨 일이야? 너 목소리가 이상해. 정말 눈치가 빠르셨어요. 제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어머니는 다 아시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그냥 한국이 생각보다 좋아서요. 마르타가 왜 여기서 살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안젤리카야, 너 혹시 무슨 남자라도 생긴 거 아니야? 어머니가 정말 직설적으로 물어보시는 바람에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런 게 아니라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어. 너 분명히 뭔가 있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가족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정말 한국에서 살 수 있을지 말이에요. 하지만 다음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연과 함께 명동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 한 분이 길에서 넘어지시는 거예요. 장을 보고 오시다가 비닐봉지가 찢어지면서 균형을 잃으신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달려가서 도와드렸는데 태연도 바로 뛰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나요? 태연이 정말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부축해드리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119 불러드릴까요? 하면서 도와드렸어요. 아이고, 고맙네. 괜찮아, 괜찮아. 그냥 발목을 조금 삐끗한 것 같아. 할머니가 말씀하시는데 태연이 그래도 확인해 보셔야 해요라고 하면서 끝까지 챙겨드렸습니다. 흩어진 물건들도 다 주워서 새 봉지에 담아드리고 할머니가 안전하게 집에 가실 수 있도록 택시까지 잡아드렸어요. 젊은이, 정말 고맙다. 요즘 이런 착한 젊은이들이 많지 않은데 당연한 일이에요.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태연이 정말 선량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태연 씨, 정말 대단해요. 자연스럽게 도와주시는 걸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아니에요. 폴란드에서는 이런 일이 생겨도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의 일에 끼어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한국에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그날 저녁에 정우가 저희를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누님, 저희 부모님이 꼭 한번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마르타 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면서요. 괜찮을까요? 갑자기 찾아가서 실례가 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음식도 많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정우 집에 가니까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현관에서부터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고 정우 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어머, 정말 예쁘시네요. 마르타가 언니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라고 하시면서 반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젤리카라고 해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 한국말도 정말 잘하시네. 어서 앉아요. 앉아요. 저녁 많이 준비했어요. 정우 어머니가 정말 많은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그리고 15가지가 넘는 반찬들. 정말 정성스럽게 만드신 게 한눈에 보였어요.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시다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우리 정우가 좋아하는 마르타 언니인데 당연하죠. 그리고 멀리 폴란드에서 오셨는데 제대로 대접해야죠. 식사를 하면서 정우 아버지도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술을 권하시면서 폴란드에서 오셨다니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한국 생활은 어떠신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 모든 게 신기해요. 그래요? 우리나라가 좋다니 정말 기뻐요. 앞으로도 자주 놀러 오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정우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드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젤리카 씨,
혹시 한국에서 더 오래 있을 생각 없어요? 태연이가 안젤리카 씨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던데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말이에요. 정우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괜찮아. 태연이 정말 좋은 애야. 성실하고 착하고 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시고. 그때 태연이 정말 부끄러워하면서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귀가 빨개져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마르타와 정말 긴 얘기를 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앉아 있는데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언니, 정말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마르타야, 솔직히 말해줄게. 나도 정말 모르겠어. 마음으로는 더 있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언니,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소리도 들어봐. 언니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잖아. 그게 쉽지 않아. 나는 32년 동안 계획대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모든 걸 바꾼다는 게. 언니, 나 한국 와서 정말 많이 변했어. 더 자신감도 생겼고, 더 당당해졌고, 더 행복해졌어. 언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마르타 말이 정말 맞았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일주일 후에 왔어요. 태연이 저를 정말 특별한 곳에 데려간다고 했는데 바로 남산 서울타워였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와, 정말 높네요. 서울이 이렇게 큰 도시인 줄 몰랐어요. 밤에 보면 더 아름다워요. 불빛들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해가 지면서 점점 어둑어둑해지는데 하나둘씩 불빛들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전망대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안젤리카 씨, 저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안젤리카 씨를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마르타 언니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알고 싶어지고 더 함께 있고 싶어졌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정말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고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태연 씨, 무리한 부탁인 걸 알아요. 안젤리카 씨는 폴란드에서의 삶이 있고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으니까. 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태연 씨, 사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처음에는 마르타 때문에 왔는데 지금은 제가 더 머물고 싶어졌어요. 태연 씨 때문에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감정이 처음이라서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 밤 정말 잠이 안 왔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한편으로는 정말 행복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는데 직접 한국에 오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안젤리카야, 나 다음 주에 한국 갈 거야. 엄마, 갑자기 왜요? 건강도 안 좋으신데. 너희 둘이 다 이상해졌어. 마르타는 결혼한다고 하고 너는 더 있겠다고 하고.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그 순간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오시면 모든 게 들통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어요. 어머니가 한국을 보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궁금했거든요. 엄마, 정말 오실 거예요? 그래. 아빠도 함께 올 거야. 우리 딸들이 어떤 나라에 빠져 있는지 직접 봐야겠어. 어머니의 한국 방문 소식을 듣고 일주일 동안 정말 잠을 못 잤습니다. 태연은 괜찮을 거예요 라고 위로해줬지만 저는 정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놀라운 건 어머니와 아버지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신 그 순간이었어요. 어머니가 공항 로비에서 나오시면서 첫 마디가 어머, 정말 깨끗하고 웅장한 애였습니다. 그리고 공항 직원이 영어로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라고 인사하는 걸 보시고 아버지가 참 친절하구나 라고 하셨어요. 엄마, 아빠, 정말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괜찮아. 비행기도 편했고 기내식도 맛있었어. 그런데 안젤리카야, 너 얼굴이 정말 환해졌구나.
어머니가 제 볼을 만지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는데 그 손길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의미심장한 게 있었어요. 마르타와 정우가 함께 마중을 나왔는데 정우가 부모님께 정말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르타의 남자친구 정우입니다. 정말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우가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가 어머니께 폴란드어로 예의가 정말 바르네라고 속삭이셨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숙소에 도착한 후였습니다. 어머니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보시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아름답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 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안젤리카야, 엄마랑 솔직하게 얘기해볼까? 네. 엄마, 무슨 얘기예요? 너 정말 많이 변했어. 목소리도 부드러워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32년 키운 딸인데 엄마가 모를 것 같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정말 따뜻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그냥 한국 생활이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안젤리카야, 엄마를 속이려고 하지 마. 분명히 좋은 사람이 생겼지? 그런데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런데 그 행복이 진짜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서 온 거야. 다음 날부터 정우와 태연이 부모님을 서울 곳곳으로 안내해드렸어요.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정말 안심이 됐습니다. 아버지, 한국 전통 문화 어떠세요? 정말 아름답구나. 색깔도 곱고 디자인도 우아해. 우리 폴란드 전통 의상과는 다른 매력이 있어.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동대문 시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셨다가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저희가 다른 가게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사이에 말이에요. 어머니가 안 보이시네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어요. 외국에서 어머니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하지만 태연이 정말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시장이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쪽으로 가볼게요. 태연이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어머니를 찾았어요. 땀이 이마에 맺힐 정도로 열심히 찾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어머니를 발견했을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한 떡집 앞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그 집 할머니가 옆에서 따뜻한 차를 주시면서 손짓 발짓으로 대화를 나누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 제가 달려가니까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안젤리카야. 여기 할머니가 정말 천사 같아. 길을 잃어버렸다고 몸짓으로 말했더니 여기 앉아있으라고 하시면서 떡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그러셨어. 그 떡집 할머니가 저희를 보시더니 정말 반가워하시면서 아이고, 딸이 왔네.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몰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태연이 할머니께 정말 깊이 인사를 드리면서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돌봐주셔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뭘. 어르신이 길을 잃으셨는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외국에서 오신 분 같던데 얼마나 불안하셨겠어. 그 순간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완전히 통했던 것 같습니다. 안젤리카야, 이 나라 사람들 정말 마음이 따뜻하구나. 나 같은 외국인한테도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다니. 그날 저녁 숙소에서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제스민차를 마시면서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젤리카야, 엄마가 한국에 와서 나흘 동안 지내보니까 확실히 알겠어. 뭘 알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이 나라를 좋아하는지 말이야.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고 질서도 잘 지키고 무엇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 그러시면서 어머니가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태연이라는 젊은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오늘 내가 길을 잃었을 때 그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찾아줬는지 봤어. 엄마, 나를 찾고 나서 안도하는 표정을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 같았어.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젊은이가 너를 보는 눈빛이 정말 따뜻해. 며칠 후 정후 부모님이 저희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정말 성대한 식사를 준비해 주셨는데 놀라운 건 정후 어머니가 폴란드 전통 음식까지 만들어 주신 거였어요. 어머,
이게 우리나라 음식 아니에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아봤어요.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고향 음식이 그리우실 것 같아서요. 어머니가 그 음식을 드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맛이 정말 고향 생각이 나셨나 봐요. 정우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정성까지 베풀어 주시다니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정우 아버지와 소주를 마시시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두 분이 술잔을 부딪히시면서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우 아버지, 정말 훌륭한 아들을 두셨네요. 우리 마르타를 이렇게 잘 돌봐주고 있어요. 아닙니다. 마르타가 우리 집에 밝음을 가져다 줬어요. 정말 좋은 아이예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젤리카야, 엄마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 무슨 결정이요? 너희 둘 다 한국에서 살아도 좋을 것 같아. 이 나라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니까 정말 믿을 만하고 무엇보다 너희가 행복해 보여.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빨리 마음을 바꾸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그래. 처음에는 걱정이 정말 많았지만 직접 와서 보니까 오히려 안심이 돼. 특히 그 태연이라는 젊은이 정말 믿음직스러워. 다음 날 태연이 저를 조용한 한옥 카페로 데려갔어요. 전통차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정말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안젤리카 씨, 부모님이 오셔서 어떠세요? 정말 놀라워요. 어머니가 이렇게 빨리 한국을 좋아하실 줄은 몰랐어요. 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특히 어머니가 정말 따뜻하셔서 저도 편안했습니다. 그때 태연이 찻잔을 제 앞에 조심스럽게 놓으면서 말했어요. 안젤리카 씨, 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혹시 정말로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도 옆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뭔가 함께 만들어가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태연이 정말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주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태연 씨, 사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진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새로운 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태연 씨를 만났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르타와 정우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한국 전통 혼례로 치르기로 했어요. 북촌의 아름다운 한옥에서 말이에요. 결혼식 당일 아침 마르타가 한복을 입고 나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빨간 치마와 노란 저고리가 정말 잘 어울렸거든요. 마르타야, 정말 예쁘다. 완전히 한국 공주님 같아. 언니, 정말 고마워. 언니가 한국에 와줘서 이런 행복한 날을 맞을 수 있었어. 마르타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하는데 저도 정말 뭉클했어요. 전통 혼례 과정을 보면서 부모님도 정말 감동받으셨습니다. 정우와 마르타가 큰절을 올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의식이구나. 우리 전통 결혼식과는 다르지만 정말 의미 깊어 보여.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날 태연이 저에게 한 말이었어요. 혼례가 끝나고 한옥 마당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안젤리카 씨, 저희도 하나 약속할까요? 무슨 약속이요? 아직 결혼은 아니지만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이요. 태연이 작은 반지 상자를 꺼내면서 말하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정말 빨리 뛰었습니다. 태연 씨, 약속 반지예요. 언젠가 진짜 결혼 반지로 바꿔드릴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태연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도 정말 많이 늘었고, 서울에 있는 국제법무법인에서 일도 시작했어요. 부모님도 석 달에 한 번씩 한국에 오세요. 이제는 태연을 보시면 우리 사위 후보라고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십니다. 안젤리카야, 엄마가 처음에 걱정을 정말 많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 엄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딸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태연이도 정말 좋은 사람이야. 마르타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정우와 함께 홍대의 작은 폴란드 카페를 열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언니, 우리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을 했지. 한국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기회를 줄 몰랐어. 그래.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 가끔 한국에 있는 다른 외국인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갑자기 모든 걸 바꾸는 게 무섭지 않았어? 라고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두려움보다 훨씬 큰 행복과 사랑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 사계절이 주는 아름다움, 그리고 무엇보다 태연이라는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까지. 지금 저는 한국어로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서툴지만 정말 열심히 배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태연이 매일 교정해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정말 한국 사람입니다. 마르타와 제가 함께 한국어로 인사를 하면서 웃고 있어요. 폴란드에서 온 두 자매가 한국에서 찾은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고, 태연이었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나 자신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